위원장님, 제가 본질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의사 진행과 관련된 겁니다. 지금 자료 제출 문제로 이렇게 거의 1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실 것이다.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자께서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료 취합할 수 있는 것, 낼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내겠다는 그런 자세를 갖고 계시니까 이 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라도 더 이상 이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삼권 분립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얘기는 아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해드리고 박병석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도 그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 국민들은 정세균 후보자가 국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경제와 민생을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번 총리 청문회가 정책 청문회의 모범을 세우는 계기가 된다면 위원장님과 함께하는 모든 위원님들의 큰 성과로 평가되고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 청문회는 국회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정중히 위원장님의 원만한 청문회 진행 의지에 경의를 표하고 정책 청문회로 국회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질에 들어가겠습니다.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 후보자가 국무총리를 맡는 것이 삼권 분립 훼손이고 의전서열 하락으로 격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도 아니고 또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이라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헌법 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법 29조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이 아니라 명시된 조항입니다. 우리 대통령제는 다른 나라 대통령제와는 약간 다르게 국무총리를 두어서 내각제적 기능을 일부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게 한 것도 이런 취지가 반영됐다고 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을 분리하면서도 현재 국회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 체계입니다. 국회의원인 정세균 후보자가 국무총리를 맡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한 것으로 그것이 질타의 대상이 되거나 문제 지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단히 합당하고 타당한 일이다. 이것이 우리 헌법과 국회법의 근거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 정부 시절 하원 의장이었던 토머스 폴리, 팀 폴리는 주일 대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을 지낸 사례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는 뉴트 깅리치 전 하원 의장이 국무장관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만일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국무총리를 하는 것이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그러면 판사 출신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김영준 헌법재판소장을 국무총리에 지명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논란은 제가 봤을 때 대단히 부질없는 논란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우리 역사에서도 현직 의원으로 이완구 총리, 한명숙 총리가 있었고 대법관 감사원장 출신으로 총리를 지낸 이회창 총리도 계십니다. 이 밖에 김석수, 김황식 이런 분들 다 사법부 출신 총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려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어거지 같은 그런 주장들을 하시는지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은 삼권 분립의 가치를 또는 정신을 훼손할 의도를 갖고 계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삼권 분립의 정신을 존중할 것을 믿을 겁니다. 삼권 분립에 대한 인식과 존중 의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제가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삼권 분립을 구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정도로 삼권 분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삼권 분립은 국회는 입법을 하고요.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을 하고 사법부는 그 법을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기능의 분리다. 누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입법부에 속해 있던 사람은 행정부나 사법부에 못 가고 사법부에 속해 있던 사람은 행정부나 입법부로 못 간다고 하는 그런 인적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존경하는 주호영 의원님이나 지상욱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국회의장을 했기 때문에 총리가 되는 경우 또 지금 이렇게 청문회를 하는 경우에 우리 국회 구성원들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주저했던 겁니다. 전직 의장님들도 달갑지 않으실 터이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불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양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제의에 대해서. 그리고 고사를 했는데 지금 민생이 힘들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안팎의 어려움이 있을 때 혹시라도 제가 쌓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격식을 따지는 것보다는 제가 이 일을 맡아서 정말 성과를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가 네.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격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전서열을 말씀하시는데요. 헌법적 가치로 말하면 의전서열 1위는 국민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공적 서비스라는 심부름꾼입니다. 그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격이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논란을 만들기 위한 논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고 예. 지금 정세균 총리 지명자 여론을 보시면 12월 13일부터 일주일 단위로 조사를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삼권 분립 훼손 논란이라든지 경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정세균 후보자가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역량과 철학과 소신과 자질을 갖고 있는가를 놓고 이미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청문회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이야기하라는 그런 저는 뜻도 들어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또 총리 후보자가 답변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